지난 시간에 조합을 하다가 뭔가 하나의 상황은 좀 더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빼놓은 게 있지. 그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음, 6명이 있다고 해볼게. 6명. 6명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 6명이 방 3개를 예약하고 놀러 간 경우야. 하고 놀러 간 경우. 이때는 이거는 어떻게 세야 될까? 어, 6명이 방 3개를 예약하고 놀러 갔어. 근데 자, 방이 예를 들면 301호, 302호, 303호가 있다고 해볼게. 자주 쓸 거야, 이 상황은. 방은 301호, 302호, 303호 이렇게 3개가 있어. 근데 사람이 A, B, C, D, E, F 이렇게 해놓고 6명이 있는데, 자, 방 3개 잡았으니까 자, 맘 놓고 들어가 보자 라고 하면 개인에게 그냥 선택권을 줘버리면 A 입장에서는 여기로 301호 가도 되고 302호 가도 되고 303호 가도 되고, B한테도 선택권을 주면 301호, 302호, 303호. 그러니까 A도 세 가지고 B도 세 가지고, C한테도 선택권을 주면 C도 그냥 301호, 302호, 303호 세 가지 갈 수 있지. D도 301호, 302호, 303호 세 군데 다 갈 수 있어. E도 마찬가지고 F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두 다 세 가지씩의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사건적으로 동시니까 3의 6제곱 이겠군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과연 될까? 라는 데서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두 다 301호, 302호, 303호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예상이 혹시 돼? A한테 A의 A가 세 가지의 경우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301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B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301호로 갈 수 있고, C도 301호로 갈 수 있고, 이 모두 세 가지 안에는 모두 다 301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다 301호로 가는 경우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모두 301호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방 3개를 예약하는 보람이 없지. 그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302호로 가버리게 될 수도 있고, 모두 303호로 가게 될 수도 있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A, B, C, D, E, F 중에서 이 5명은 301호로 가고 F는 302호로 가는 경우, 이러면 303호는 지금 또 안 쓰게 되잖아. 그럼 방 3개 예약하는 의미가 없지. 그지? 방이 남아도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방이 남으면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303호가 남으면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뭐 A하고 B는 303호로 갔는데 C, D, E, F는 301호로 갔다. 그러면 또 302호가 또 남는 거지. 그치?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각자에게 선택권을 줘가지고 모두 다 세 가지 이렇게 다 줘버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모두 다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나, 두 방으로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빈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다 선택권을 주는 이 방법으로는 곤란하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세는 게 아니지. 그지? 빈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각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말고 뭘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조를 짜자. 조를 짜는 거야. 조를 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를 짠다는 거는 방 3개니까 3개의 조를 짜는 거지. 그 다음에 그 3개의 조를
방 3개에 어떻게 하면 돼? 분배해주면 되는 거지.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빈방이 생길 리가 없지. 그치? 3개의 조를 짠 다음에 방 3개에다가 분배해주는 방법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야. 오케이. 자, 다시 해볼게. 그러면 지금 A, B, C, D, E, F 이렇게 6명이 있다고 해봐. 그리고 방은 지금 301호, 302호, 303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얘네들을 3개의 조로 편성하는 거야. 3개의 조로 나누는 거야. 그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자. 이게 스텝 1이야. 3개의 조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스텝 2에 가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뭐 하냐면 이 조를 3개의 조로 나눴으니까 방 하나씩을 이렇게 매칭시켜주면 된다는 거지. 그지? 자, 이 3개의 조를 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일단은 1명, 2명, 3명 이렇게 짤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1명, 4명 이렇게 짤 수도 있어. 또 2명, 2명 이렇게 짤 수도 있어. 그지? 하나씩 따져볼게. 자, 이 1명, 2명, 3명으로 짜는 방법을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해볼게. 얘는 6명이 있는데 1명을 뽑아내 일단.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남았어? 1명은 1명으로 조를 편성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5명 남았지?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조를 편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3명 남았는데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조를 편성하는 거야. 이러면 3개의 조가 다 짜진 거야. 그래서 얘는 60까지 계산하면 60가지의 경우가 생겨. 3개의 조를 편성하는데. 자, 두 번째 단계 해볼게. 1명, 4명으로 짰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6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고 나머지 5명 중에서 또 1명을 선택해내고 또 이제 4명 남았으니까 4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고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는 1명,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볼게. 여기가 지금 조를 짜는데 이렇게 4개의 조를 짰다고 해봐. 그러면 자, A 그러니까 컴비네이션 6에 1 하는 동안 여기 A가 올 수 있지. 여기 5명 중에 1명 했을 때 B가 올 수 있지.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중에 4명 했을 때 뭐 C, D, E, F 이렇게 오겠지. 그지? 그런데 여기 컴비네이션 6의 1 안에는 A가 오는 것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6명 중에 1명을 선택했는데 그 1명이 마침 B인 경우도 있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5명 중에서 1명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마침 A일 수도 있지. 그리고 4명 중에 4명은 그냥 C, D, E, F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생각해봐. 지금 이거 첫 번째라고 하고 두 번째라고 해볼게.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 과연 이게 구별이 되는 건가? 구별이 가능해? 구별이 되나? 구별이 안 돼. 결론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조를 짰을 때 A 혼자 한 조이고 B 혼자 한 조이고 C, D, E, F가 한 조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도 어쨌든 A가 혼자 한 조이고 B가 한 조를 이루고 있고 혼자서 나머지가 한 조를 이루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이건 지금 같은 상황인 거야. 그지? 같은 상황.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상황이면 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취급한다는 거잖아. 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야. 같은 상황이니까 구별이 되지 않아서 한 가지로 취급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하고 여기하고 여기 오는 애들은 자리를 바꾸는 거. 이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2팩토리얼만큼의 뭐가 생기는 거야. 2팩토리얼만큼의 중복이 생기는 거야. 중복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중복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중복한 만큼으로 나눠줘야 그래야 중복이 사라지지.
자연스럽게 2팩토리얼만큼의 중복이 발생했으니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이것만큼의 중복이 발생했으니까 중복이 발생한 만큼으로 나눠줘야 그래야 뭐가 생긴다고? 아니 뭐 그래야 중복이 사라지지, 해결되지. 그래서 얘는 지금 사실은 30가지가 아니라 15가지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는 자 같은 원리로 생각해보자. 세 번째, 두 명을 찾는데 6명 중에 2명을 선택해. 그래서 한 조를 만들어. 그 다음에 4명이 남았으니까 4명 중에 2명을 선택해. 그래서 얘를 한 조로 만들어. 그 다음에 2명 중에 남아있는 게 2명이니까 그 2명에서 2명을 선택해가지고 한 조를 만들어.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상황으로 봐서. 어떤 거냐면, 자, 여기가 둘이 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 A, B가 오고, C, D가 오고, E, F가 이렇게 올 수 있지. 근데 여기 두 개 중에, 여기가 마침 C, D가 오고, E, F가 오고, A, B가 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또 EF가 오고 AP가 오고 CD가 오고 순서대로는 안 했는데 AP가 오고 EF가 오고 CD가 오고 AP가 오고 EF가 오고 지금 EF가 오고 CD가 오고 AP가 오고 지금 총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6가지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 6가지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모두 다 뭐야?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구별되지 않는다. 구별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어떤 의미냐면 2명이 한 조야. AP가 한 조이고 CD가 한 조이고 EF가 한 조인 거는 자리가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얘네가 한 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AP, CD, EF 맞지? A, B, C, D, E, F A, B, C, D, E, F 이런 것들은 지금 자리를 그냥 위치를 옮겼을 뿐이지 같은 조원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지? A, B, C, D, E, F 이렇게 조원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별되지 않는다. 모두 다 뭐냐면 하나로 취급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세 개의 덩어리가 자리를 막 바꾸는 거 3개의 덩어리가 자리를 바꾸는 게 3팩토리얼만큼인데 이 3팩토리얼만큼의 중복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3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누어 주어야 뭐가 돼? 중복이 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스텝 1 단계 있잖아. 조를 짜는 단계. 이거를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분할한다라고 말해. 분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우리 니네하고 나하고는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익혀두자. 이거는 뭐냐면 분할이라고 불러준다. 분할. 이래 분할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거나 그러니까 하나, 두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또는 한 명, 네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다 세야 돼. 한 명, 두 명, 세 명으로 세는 거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 근데 한 명, 네 명은 A, B, C, D, E, F, B, A, C, D, E, F. 이거는 A와 B가 각각 혼자 한 개의 조를 이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것이 지금 뭐냐면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2팩토리얼만큼의 중복이 발생하고 이걸로 나누어 줘가지고 중복을 지금 없어지게 했다는 얘기야. 중복을 해결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명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얘네 두 명씩 이룬 덩어리가 자리를 막 바꾸는 것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세 덩어리가 자리를 바꾸는 게 3팩토리얼만큼이잖아. 이걸로 나누어 가지고 중복을 해결한다 이런 뜻이지. 어때? 이해돼?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분할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분할. 이해됐어? 분할. 일단은 분할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건너뛰라고 했던 문제 있지? 20번 문제. 20번 맞나? 20번 맞네. 20번 문제 같으면 얘가 똑같은 문제야.
지금 이번에는 9명이 갔을 뿐이야. 9명. 그제? 9명이 가는데 9명이 이게 궁궐, 사찰, 석탑 301호, 302호, 303호 가는데 여기는 아예 정해줬어. 3명씩 가야 된다라고 한 거야. 3명씩. 그러니까 3명씩 간다고 하면은 3명, 3명, 3명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3명을 먼저 뽑아내려면 9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내야 돼. 그지? 이제 6명이 남았는데 그 6명 중에서 3명을 또 선택하는 거고 나머지 3명 중에서 남은 3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왜냐면 크기가 같잖아. 지금 3명, 3명, 3명으로 크기가 같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자리를 막 바꾸어도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3명씩 이룬 이 3개의 덩어리가 자리를 막 바꾼 게 얼마냐면 3 팩토리얼 만큼인데 그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 3 팩토리얼로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나누는 거야.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이것까지는 지금 잘 생각해야 돼. 이것까지는 조를 짰을 뿐이야. 조를 그냥 편성한 경우에 이게 조를 편성한 경우의 수. 그러니까 조 편성의 수야. 맞지? 조만 짰어 지금. 3개씩 나눴잖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301호, 302호, 303호 궁궐, 사찰, 석탑이라는 곳에다가 이거를 배정을 해줘야 돼. 왜냐면 어느 팀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 팀을 배정해주는 거. 세 팀을 3개의 공간에 배정해주는 거니까 3 팩토리얼 만큼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것까지 곱하는 거를 이것까지 곱해줘야만 이 문제의 답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는 어차피 나누었다가 곱하는 거니까 약분돼 가지고 계산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만 우연히 그런 거야. 우연히.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이걸 계산 안 하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를 편성한 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분할이라고 한다. 그런데 세 군데다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분배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할 분배 문제라고 불러.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냥 네 맘대로 들어가 보세요. 네 맘대로 답사 가세요라고 개인별로 선택권을 주면 그러면 모두 다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나는 빼놓고 두 군데로 쏠리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뭐 한다? 조를 먼저 짜고 한다. 조를 짜고 분배를 한다라는 거야. 이건 이제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혹시 나에서 간단하게 얼른 정리해보면 여기는 아예 3명씩 모둠으로 만들라는 거야. 3명씩. 그지? 3명 이렇게 하는데 3명은 9명 중에 3명 선택하고 남아있는 6명 중에 3명 선택하고 남아있는 3명 중에 3명 선택하는 거야. 사건적으로 동시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되는데 지금 크기가 어떠냐면 3명이 같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A, B, C, D, E, F, G, H, I 이렇게가 얘네가 자리를 바꿔가지고 D, E, F는 여기 오는데 G, H, I하고 A, B, C하고 자리를 바꾸는 등등등이 있다고 하면 얘네끼리는 이 세 덩어리가 자리를 막 바꾸는 거는 이거는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겠다. 그지?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까지 하는 거를 조를 짰을 뿐이다. 이른바 분할을 했을 뿐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분배를 하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 3개의 공간에다가 지금 301호, 302호, 303호라고 하면 여기다가 3군데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 곱해줘야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배를 해줬다라고 말해.
계산해봐 이거. 자, 저기 뒤에 가면 같은 문제인데 여기 있다. 여기 33번. 33번은 지금 얘는 9명이 있는데 2명, 3명, 4명으로 나눈대. 그러면 9명 중에서 2명 선택하고 이제 7명 남았는데 3명 선택하고 4명 남았는데 나머지 4명을 선택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얘는 크기가 달라.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구별이 다 된다는 얘기야. 자리를 바꾸면. 그러니까 얘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계산한 게 답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번에는 저기 뒤에 가면 이런 게 있어. 46번. 46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좀 뭐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얘도 조금 전에 말했던 분할 분배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야. 이렇게 경기하는 거를 이렇게 대진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토너먼트라고 부르지. 게임을 할 때 토너먼트냐 또는 리그냐 뭐 이렇게 게임을 하거든. 근데 이런 방식을 지금 토너먼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말로 하면은 승자승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뭐냐면 몰라도 이거 이긴 사람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긴 사람이 올라간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이 토너먼트 방식의 대진표를 만드는 거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분할 문제이다 일단. 자, 6개의 반이 있는데 여기 지금 1개 반씩 다 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준을 결승전을 기준으로 하면 돼. 여기를 나누어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이쪽에는 6팀 중에 2팀이 오면 돼. 그치? 6팀 중에 2팀을 오른쪽에 넣어놓고 너네끼리 게임을 하든 말든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쪽에다가는 6개 중에 4팀을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 자, 이거를 이렇게 쓰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아유, 여기까지 지워졌네. 자, 이쪽에다가는 여기는 6개 중에 4팀을 넣고 동시에 오른쪽에다는 나머지 2팀 중에 2팀을 넣으면 된다. 근데 여기는 크기가 다르니까 자리를 바꾸어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이 없어. 단 이제 이쪽 왼쪽에 지금 여기에 지금 4팀이 왔어. 4팀, 2팀 이렇게 넣어놨어. 그런데 2팀은 이제 뭐 둘이 게임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4팀은 다시 이쪽에다가 2팀을 넣어줘야 되고 이쪽에다가 2팀을 넣어줘야 돼. 게임을 하라고. 4팀을 나눠야 돼. 4팀을 어떻게 되냐면 4팀 중에 2팀, 2팀 중에 2팀. 맞지?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에. 어떤 문제? 2팀 크기가 같은 상황이 발생해버려. 그러면 얘네들은 자리를 바꾸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A, B 넣고 여기다 C, D 넣는 거나 여기다 C, D 넣어주고 여기다 A, B 넣어주는 거나 A, B끼리 게임을 하고 C, D가 게임을 한다는 거는 변함이 없거든. 그치?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같은 거다. 그러니까 2팀이 자리를 바꾸는 거. 크기가 같기 때문에 2팀이 자리를 바꾸면은 중복이 발생한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2팩토리얼만큼의 중복이 발생하고 중복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걸로 나눠준다 이런 뜻이야. 모든 것이 사건적으로 동시니까 다 곱하면 되겠다. 그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다가 EF 넣어주는 거나 2팀을 여기다 EF를 넣어주면 EF가 게임 하든지 뭐 F2가 게임 하든지 이거는 그냥 어차피 한 가지야. 둘이 게임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서.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2팀을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얘네들을 내가 자리를 바꾸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지. 그치? 이해돼? 토너먼트 방식이 어때 좀 이해됐나? 다시 한 번만 얼른 정리해 볼게. 토너먼트 방식은 결승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넣어주는데 이쪽에다가는 6팀 중에 2팀을 넣고 왼쪽에다가는 4팀 남아있는 4팀 중에 4팀을 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4팀을 넣고 여기다 2팀을 넣는 건데 2팀은 그냥 들어가면 게임하면 되니까 끝났어. 그런데 4팀 중에서 2팀하고 2팀으로 갈라줘야 돼. 그치? 여기다가 4팀 중에 2팀을 고르고 나머지 2팀 중에 2팀을 고르는 건 좋은데 얘네가 지금 크기가 같아서
자리를 바꾸면 중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중복 처리를 위해서 나누어 준다. 여기 써 있는 것들을 다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런 거지. 토너먼트 분할 분배로 푼다 이런 얘기야.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이런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토너먼트나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 분할 분배 문제는 이게 원래는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경계가 좀 애매해졌어. 이 분할 분배 문제는 확률 통계 영역으로 약간 넘어간 것도 아니고 1학년 부분에 막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1학년 부분에 좀 남아 있어.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의 경우는 어, 경항고는 좀 자주 내는 편이야. 경항고는 꼬박꼬박 내는 편인데 다른 학교는 잘 안 내기도 해. 하지만 준비를 꼭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나는 생각해. 분할 분배 문제는 꼭 준비하고 있어야 돼. 복습하자, 복습.